우루과이전은 계속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진감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과거 월드컵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다투며 용맹하게 싸웠다는 측면에서 정말 자랑스러웠는데요. 이번 경기는 경기 내용도 훌륭했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 팬들에게 욕만 먹던 것과는 달리 꽤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왠지 모르게 아주 조금은 든든한 느낌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같은 건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심판의 공정성과 잔디 상태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리만큼 한국 대표팀이 당하는 상황에서는 휘슬을 불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흥민은 양말까지 찢어질 정도로 투혼했는데도 경기 내내 우루과이의 반칙에 대해선 유난히 불지 않은 호루라기는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루과이전 경기를 돌아보며 포인트가 될 부분들에 대한 세계 축구 팬들과 권위자들의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은 놀라울 만큼 빠른 전개와 정확한 패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세트피스 등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던 무력한 대표팀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던 대로 이 모든 것이 벤투 감독의 연막작전이었나 싶을 정도였고요. 경기 후 진행한 벤투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니 이번 경기 콘셉트는 정면 승부였다고 합니다. 이는 특히 아시아권 출전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이 강호 아르헨티나와 독일을 상대로 깜짝 승리를 얻어내는 것을 보고 자극받아 추진한 전술이기도 했는데요. 결은 비슷하나 세부 전술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사우디와 일본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웅크렸다가 역습으로 골을 노렸다면 한국은 아예 경기 초반부터 과감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며 선제골을 노린 공격 전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도 상대 압박이 들어오면 과감한 긴 패스로 새로운 활로를 뚫었습니다. 긴 패스 후 떨어지는 세컨드볼을 따내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이 활용된 겁니다. 좀 놀랍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전통적으로 조직력을 기반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약팀의 전술을 주로 활용한 데다 긴 패스로 선제골을 노리는 전술은 남미나 유럽 강호처럼 오랜 세월 기본기가 탄탄하고 결정력이나 정확도가 높은 선수들이 포진한 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축구의 수준이 우리 스스로 냉정한 시선으로 보던 것과는 다르게 꽤나 높게 올라온 것이 아닌가 싶죠. 물론 우루과이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19분 우루과이 중원의 핵심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한국 진영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패스를 받은 뒤에 반박자 빠른 왼발 슛을 시도했는데요.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한 번의 슛을 계기로 전반 30분까지 우루과이가 공을 소유하면 한국을 몰아붙일 정도로 강력했죠. 그런데 웬걸? 후반 30분부터 다시 한국으로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김민재가 낮게 깔리는 긴 패스를 통해 측면에 있던 김진수에게 공을 전달했고 김진수가 크로스를 시도했던 겁니다. 위협을 느낀 우루과이는 한 발 물러섰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에서 한국이 천금 같은 결정적 골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전반 34분 정우영으로부터 패스를 받은 김문환이 땅볼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황의조가 다이렉트 슛을 인사이드로 감아찼지만 공은 골대를 살짝 비껴간 겁니다. 설명만 들으셔도 우루과이전을 응원하던 밤의 열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은 정말 놀랍게도 수비 조직도 잘 갖췄습니다. 마치 김민재 선수가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지시를 받아 수비진 특별 면담과 훈련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의 이런 수비진 조직력은 우루과이를 적잖이 당황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공여지책으로 세트플레이를 통해 골을 노리는 방법을 택했고 전반 43분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날린 헤더는 골대를 맞고 나올 정도로 위협적이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팽팽하게 전개되다 보니 벤투 감독은 후반에도 정면 승부를 지시합니다. 아니, 보다 공격적인 전진을 지시합니다. 공격하다가 끊겨도 김민재 선수 등 수비진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줬는데요. 우루과이는 엄청나게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상황은 이때 터집니다. 후반 11분 카세레스가 한국 에이스 손흥민을 향해 거친 반칙을 한 겁니다. 축구화가 벗겨지고 양말이 찢어질 정도로 강한 반칙이었는데요. 처음 중계화면에 손흥민 선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잡혔을 때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한국 팬들의 가슴도 철렁할 정도였습니다. 혹여나 수술 후 마스크를 쓰고 보호하는 안면부가 다시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화면에는 덩그러니 혼자 벗겨져 있는 축구화가 잡히니 걱정은 배가 됐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은 아닙니다. 왼쪽 사이드 부근에서 우루과이 마르틴 카세레스가 뒤에서 손흥민을 밀어 넘어뜨렸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이 카세레스 발에 밟힌 겁니다. 물론 일부러 밟는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손흥민의 테이핑한 양말이 찢어지고 축구화까지 벗겨질 정도의 충돌에 쓰러진 손흥민은 손을 잡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이기에 주심은 카세레스에 옐로우 카드를 들어올렸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주심의 판정과 관련한 상황은 머지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7분여 뒤에 김민재가 미끄러운 잔디에 발목이 살짝 접질려 쓰러져 경기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계속 결정적인 골 찬스를 몇 차례 놓치며 살얼음판 같은 경기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국 선수가 우루과이 선수에게 하는 태클에 대해서만 곧바로 반칙을 선언하자 우리 코치진과 축구 팬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겁니다. 벤투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의 상황에서 한국 선수 두세 명이 그라운드에 쓰러진 상황임에도 경기를 진행시키는 주심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팔을 번쩍 들고 항의했고요. 결국 심판은 벤투 감독에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심은 이렇게라도 자신의 뻔뻔함을 덮어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루과이 선수들 자체는 매너 없는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자 우루과이 베테랑 수비수 디에고 고딘이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와 어깨동무를 할 정도로 친근하게 인사하기도 했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경기장에 남아 팬들에게 인사하며 동시에 상대 선수들과도 매우 친근하게 화답하며 멋진 페어플레이 정신을 선보인 겁니다. 그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루과이 편들기에 힘쓴 주심의 판정이 아쉬웠던 것이고요. 한 가지 또 놀란 점은 벤투 감독의 실용주의적 전술이 생각보다 먹힌다는 점이었습니다. 11명의 선수가 원팀으로 엄청난 기량을 선보였다는 점은 경기를 보신 분은 모두 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고집과 아집, 그리고 뚝심 사이 어딘가에서 일관되게 밀어붙인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은 4년여간의 신뢰로 담금질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비록 득점을 내진 못했지만 언더독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뒤집어낸 값진 분투였습니다. 이긴 경기라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대표팀은 그간의 악재를 뚫고 최정의 전력을 짜내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친 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루과이의 승리를 예측하는 전세계 언론이 질비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고요. 저는 이대로라면 남은 조별리그 모두를 승리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잘하던 축구, 검증된 성공 방정식을 택했습니다. 후방에서부터 공격 작업을 조립했고 수비 시에는 전방, 측면, 중원 가릴 것 없이 높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루과이와 45%, 42%로 비등한 점유율을 가져갔으며 패스 숫자에서는 239개 대 224개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로써 벤투호는 대망의 두 번째 원정 16강을 향한 당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41,663명이 찾은 경기장에는 마치 상암동인 것처럼 시종 대한민국 함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가올 28일 가나와 2차전을 앞둔 우리 대표팀이 남은 시간에도 몸관리, 마음관리에 힘써 오늘처럼 멋진 경기, 조금만 더 욕심을 보태자면 확실한 승기를 잡아 골을 몰아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